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그동안 많은 흔들기가 있었죠. 이 전쟁 이슈를 통해서 엄청나게 흔들기가 있었지만 사실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다시금 박스권을 왔다는 거,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이 횡보를 하느냐 아니면 눌렸다가 가느냐인데, 눌리게 되면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라는 점을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눌리고 빠르게 반등하는 쪽을 일단 택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도미넌스가 여기서 계속 주의를 드렸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올랐고 비트가 회복을 할 때 다시 누르고 있지만, 사실 이게 요 선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얘가 돌파하고 리테스트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100% 알트장으로 갈 거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까지 확인을 해야 되냐면, 얘가 여기서 잘 지켜내고 빠르게 이렇게 반등을 할 때 이 신고점을 다시 한번 찍는다면, 올타임 하이를, 요때 만약에 도미넌스의 추이가 올라가는 형태로 같이 되는지, 아니면 이 비트코인이 올라감에 따라서 도미넌스가 떨어지는지, 이걸 보고 대응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도미가 올라가면 아직까지는 이 흡성대가 좀 더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떨어지면 이제는 알트장이 올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면 되는데, 첫 번째로 흡성이 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이 원칙을 유지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흡성이 아니고 도미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트를 갖고 있던 걸 천천히 알트로 전환. 근데 뭔가 좀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말고 현금 비중을 갖고 있는 거에서 천천히 전환,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전환을 하면 우리는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되게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잘 대응을 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얘가 여기서 이 V자 반등을 줬는데 여기서 만약에 다시 이렇게 내려온다,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횡보를 하고 올라가는 과정을 기점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이 대응을 해줘야 된다. 이게 올라가게 되면 그때에 맞춰서 우리가 확정을 해서 대응을 하는 거지, 그 전까지는 어쨌든 얘가 이러한 과정을 주더라도 또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횡보가 길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계속 이 원칙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알트코인에 대한 시즌은 이제 말이 많을 거예요.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사람이 이제 정말 많아질 거고, 알트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건데, 사실 결론적으로 알트가 없다면 상승장도 없었다라는 뜻이다. 사이클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알트 시즌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뜻인데, 그러나 이 도미넌스를 봤을 때 우리가 이 지점에 온 다음에 도미넌스가 팍 떨어지잖아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게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그 지점에서 도미넌스 떨어지는데, 근데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비트가 오르면서 도미넌스는 계속 오르는 형태로 왔기 때문에 아직 떨어지는 구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될 경우에 어느 순간이 오면 이때와 이때처럼, 그리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구간이 올 것이고, 도미가 어쨌든 계속 올라간 형태에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만약 이 지점에서 떨어지는 폭이랑 이 지점에서 떨어지는 폭이랑 이 지점에서 떨어지는 폭이랑 보면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좋겠죠. 근데 우리는 어차피 지금 거의 한 65%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진다고 하면 알트장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는 장이 올 수도 있다 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희망을 계속 가지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지금 전혀 나쁜 상황도 아니고, 서클 같은 거 보면 계속 주가가 오르잖아요. 이게 정말 시대가 변하고 있긴 하다는 거거든요. 시대가 변하고 있고, 근데 이걸로 뭘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기대감이고 거품이니까, 결국 이거는 우리가 닷컴 버블 때처럼 아무런 실체가 없지만 기대감으로 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버블의 형태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알트장은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주식도 좋고 부동산도 좋고 미국 주식도 좋고 다 좋은데 얘만 안 좋죠. 근데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2020년에도 어떻게 됐냐면, 이걸 가는 과정에서는 사실 사람들이 야 비트코인 좀 오르네? 정도까지만 언급이 됐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넘어오고 하진 않았어요. 왜? 주식도 잘 되고 부동산도 오르고, 굳이 내가 왜 코인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결국 2021년에 늦게 들어와서 물렸다는 건 결국 뭐냐면, 메리트가 있는 장이 온다는 거예요. 다른 투자 자산들보다. 그쵸?
그럼 그런 게 올 때 내가 그때 들어갈 때는 사실 21년도랑 똑같은 로직이 반복이에요. 21년도에 내가 들어왔을 때 항상 생각했던 게 뭐였어요? 아, 조금 더 빨리 들어올 걸 이라는 생각을 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가 사실은 기회예요. 아무리 봐도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시장을 떠나실 거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완전히 떠나라. 다시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런데 내가 다시 들어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시장을 떠나지 말고 천천히 우리가 여유를 갖고 지켜봐라. 요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그게 여전히 똑같다라는 거. 뭐 비트가 오르든 떨어지든 지금 그 움직임에서는 사실 별 영향이 없었다. 이거 물론 알트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우리는 이걸 이미 대비를 하고 계속 제가 원칙에 대한 부분을 강조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했으면 사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싼 가격에 매집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은 요 구간이 전체적인 박스권이 됐는데 이걸 결국 뚫어내는 그 시점부터가 본게임 시작입니다. 근데 이 본게임 시작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미가 같이 떨어지면서 본게임이 시작을 하느냐 아니면 도미가 오르냐 이걸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도미가 오르면 그러면 얘가 오르면서 비트코인 위주의 흡성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알트는 조금 더 늦게 오기 때문에 그 텀을 한 번 더 기다려야 되긴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아니고 만약 같이 오르는데 도미넌스는 떨어진다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본게임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전통적으로 여름장이 안 좋았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고 좀 우리가 몸을 사려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들이 하나씩 나오잖아요. 뭐 굳이 그러니까 태풍이 올 것 같다 뭐 이런 예보를 했다고 쳐요. 기상청에서. 지금 장마기도 하고. 굳이 뭐 비가 온다고 하는데 우산 같은 거 챙겨 나가면 좋잖아요. 그죠? 굳이 그거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어 하고 갔다가 진짜 비 쫄딱 맞고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 항상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비를 하는 건 나쁘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대비를 한다는 게 아예 뭐 시장을 포기하자, 매매를 하지 말자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결국은 이후의 리스크까지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스탠스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자, 시장에 관심이 줄어들면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시장가로 개입하는 고래 매수, 매도 흔적이 명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은 바이빗 거래소 흔적, 그리고 예전에 이제 움직임들하고 봤을 때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 대놓고 고래들이 개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이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현물 ETF가 지금 10거래일 연속 순유입이에요. 그럼 결국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걸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ETF는 계속 매입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순유입을 해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죠. 왜? 당장 가격이 안 오르니까. 근데 엄청난 돈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중국 플러스 미국이 다 개입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털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이런 순간들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달리기가 시작될 때는 우리는 아무도 대응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이란에 대한 휴전협정 이게 계속 이제 여진으로 남을 건데요.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런던 상장사 펜서 메탈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데 이게 비트코인 매집 계획을 통해서 이걸 재료로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엄청 많아질 거예요. 앞으로 기업, 뭐 국가 여러 가지들이 매입의 주체가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당연하게 돼요. 당연히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게 무슨 호재야? 당연한 건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결국 호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호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수를 안 하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매수 실제로 하고 있지만 시장에 반영되는 호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호재가 맞다는 거죠. 결론은. 왜? 매수를 하니까 실제로는.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해보면 앞으로는 우리가 개인이 비트코인을 가질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장, 만약에 알트 시즌 마지막이다. 그러면 이거 끝나고 난 다음 장은 반드시 나는 비트코인을 갖고 있겠다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근데 나는 비트코인을 못 가지고 있을 것 같다 하시면 분들은 어느 정도는 비트코인을 지금이라도 갖고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계속 강조드렸던 원칙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요 개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전히 스테이블 코인은 많습니다. 지금 이제 서클도 상장을 했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니 뭐니 만든다고 하면서 막 그러고 있죠. 이제는 전 세계가 스테이블 코인을 주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더 많아질 거고, 일단 이게 1차적으로 코인판에 만약에 수혜를 받는다고 하면 이거는 DeFi부터 먼저 올 거예요.
그 다음에 순환을 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일단은 뭐 디파이 이런 애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되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차분하게 큰 틀에서의 박스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분하게 생각을 하면 이 구간만 넘어가면 우리가 예전에 봤던 이 지긋지긋한 구간을 넘어가니까 요런 움직임이 오더라. 지금도 이 지긋지긋한 움직임을 넘어가니까 요런 움직임이 왔고 이 지긋지긋한 움직임을 넘어가면 요런 움직임이 오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그리고 요걸 돌파할 시점에는 뭐가 되냐면 요렇게 헤드숄더 패턴이 또 되기 때문에 또 엄청난 상승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거까지 우리가 딱 알아두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